먼저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LIG 넥스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 변동성이 꽤나 큰 모습입니다, 반장님. 네. 방산주는 늘 좀 비슷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수주가 늘었다가 중동 수축이다, 국반 예산이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단계가 바뀌는 그런 구간에 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LIG 넥스원이 딱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주는 늘어나는 구간을 지나서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실적으로 바꾸느냐를 보여주는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 설비는 깔아놨고 그리고 수출 파이프라인은 열려 있고요. 방산을 넘어서 이제 다음 성장 스토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산 대장주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업으로 좀 LIG 넥슨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LIG 넥슨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선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방산 기업은 기술보다도 결국에 양산 능력이 실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LIG 넥슨은 2029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설비 확충 로드맵을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구미하우스에만 3,700억 원이 넘는 신규 투자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CIWS2라든가 아니면 조립동, 거기다가 레이더 체계 시험장, 거기다 위성 레이더 조립동까지 전 라인은 수직 계열화하는 그림이 완성이 되고 있는데 이 투자의 핵심은 단순한 카페스가 아니라요. 천공2라든가 LSM이나 해공이나 위성 탑재재 등 다양한 이제 다품목, 양산이 가능한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선제적 투자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주가 있어도 생산이 좀 느린 기업이었다면요. 앞으로는 이제 수주, 생산, 매출이 인식이 이제 끊이지 않는 구조로 좀 바뀌고 있는 구간이고 이 지점에서는 시장은 항상 좀 기업 가치를 한 단계 위로 좀 재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LIG 넥슨의 진짜 수주 잔고는 이제 질에 좀 있죠. 어떻게 보면 현재 수주 잔고는 23조 원, 어떻게 보면 연 매출의 6배를 웃도는 수준인데 무엇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수익성이 높은 수출 수주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천공투의 그 아랍에미리트 발사 성공 같은 경우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중동에서 검증이 된 방공 시스템이라는 레퍼런스를 확보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우디나 이라크 등 추가 국가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산 수축의 특징은 계약 이후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물량과 범위가 확장된다는 점인데 초도 계약에서 추가 물량이 확보가 되고 계량형 그리고 유지 보수로 이어지는 장기 캐시플로우 모델이 작동을 하고요. 시장에 아직까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이제 수출 계약이 보안성과 매출 인식 시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은 결국 숫자로 증명이 되고요.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갈수록 영업이익은 급격히 점프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축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덱스에서 시장이 좀 놀랬던 이유가 있는데 무기 전시를 잘했다가 아니라 이제 회사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걸 확인했기 때문인데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유도 무기 회사가 아니라 전자전 그리고 위성 체계 거기다 AI 기반의 무장 체계라든가 소프트웨어 정의 무기까지 전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어떤 기업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천리안 우를 통해서 국내 민간 최초 정지궤도 위성 헤리티지를 확보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 군이나 이제 민간 경용 그 위성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다가 KF-21 그러니까 항공 무장 체계라든가 전자전기 거기다가 무인이나 AI 솔루션까지 더해지면서 LIG 넥슨의 정체성은 이제 무기 제조사가 아니라 미래 전장 플랫폼 기업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요, 단기간 주가보다는 기업 밸류레이션 프레임 자체를 좀 바꾸는 신호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이제 변동성을 최근에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조정을 이어가던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바닥을 잡고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반등을 시도 중에 있는데 단기 매물이 좀 깔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매물에 대한 구간들보다는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7만 원 선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세는 다시금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만큼 47만 원 돌파 여부 확인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LIG 넥슨은 지금 수주는 꾸준히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슈가 지속되면서 앞으로 몇 년간 무엇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가 이미 상당 부분 좀 결정이 되어 있는 기업에 가깝습니다. 설비는 깔렸고 수출길은 열려 있고요. 사업 영역은 방산을 넘어서 확장이 되고 있죠. 지금은 그 확실함이 숫자로 좀 드러나기 직전의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위성과 AI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LIG 넥스원입니다. 주가 47만 원 넘어선 이후에 추세를 바꿔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는 LIG 넥스원이었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는 로보스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장님. 네, 로봇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 회사는 로봇을 파는가 아니면 공정을 좀 파는 건가? 어떻게 보면 로봇스타는 단순한 로봇 제조사를 넘어서 이제는 공정 전체를 책임지는 기업으로 진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계열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 위에서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 팩토리까지 무대를 넓히고 있는데 우선 로봇스타의 출발점은 단순한 로봇 기술이 아니라 LG전자의 생산 라인 내에서 검증된 자동화 좀 경험이 있습니다. LG전자는 로봇을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미래 핵심 사업으로 좀 정의를 하고 있고요. 가전이나 전장, 스마트 팩토리 전반에 걸쳐서 자동화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보스타는 외부 벤더가 아니라 내부 파트너에 가까운 위치에 서 있고요. 중요한 점은 계열사 프리미엄이 이제 단순한 물량 보장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LG전자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준에서도 공정 난이도와 품질 요구 수준이 매우 높은 곳인데 이 라인을 통과한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은 다른 글로벌 고객사로 확산되기 가장 쉬운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LG전자는 이제 로봇스타에게 수주 창구이자 기술 검증의 무대 역할을 동시에 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까지 좀 더해지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가전 공정에서 정밀 자동화 비중을 구조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용접이나 조립이나 도정 공정의 로봇 의존도를 급격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봇스타는 이미 이들의 대기업 공정에 맞춘 고정밀 산업용 로봇 납품 경험을 갖고 있어서 대기업 자동화 투자 확대는 곧 이제 로봇스타의 중장기 수주 가시성으로 연결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스타는 과거에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중심의 산업용 로봇 기업이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좀 다른 기업으로 체질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하고 배터리 공정용 고정밀 이송 로봇인데 EFEM이나 아니면 PLP 이송 로봇이다. 그리고 유리기판 반송 로봇 같은 경우는 정밀 위치 제어라든가 충격 방지나 고속 이동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인데 기술 장벽이 매우 높죠. 그래서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기반의 이송 기술을 기반으로서 이제 이 영역까지 진입하면서 글로벌 고객사 공급 실적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 공정에서는 전극 적충이라든가 셀 조립이나 모듈 패킹까지 자동화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어서 전기차나 ESS 확대 시에는 직접적인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로봇 판매가 아니라 고부가 공정에 깊숙이 들어가는 구조적 변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의 가장 큰 변화는 매출이 좀 발생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인데 회사는 중소기업을 겨냥한 그 RPS 장비를 완성을 했고요. 내년부터 외부 판매를 좀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LG전자 생산 라인에서 실제 사용되면서 검증이 됐던 모델인데 설치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자동화를 좀 목표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비용도 부담이고 운용도 어렵습니다만은 로봇스타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로봇과 AI 그리고 자동화를 패키지로 제공을 해서 짧은 도입 기간에 쉬운 운영을 강점으로 좀 내세우고요.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유지 보수 시스템인데 자동화 설비는 깔아놓고 끝이 아니라 이제 운영 최적화, 라인 조정 그리고 고장 대응이 핵심인데 로봇스타는 전문 엔지니어를 투입해서 설계, 설치, 운영, 유지 보수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의미도 분명한데 로봇스타는 이제 로봇을 한 번 팔고 끝내는 기업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쌓이는 구조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익률이 안정화되면서 실적이 가시성이 커지고 그리고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첫 눌림 구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60일 이평선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 매물 소화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인 수급도 다시금 좀 들어오려는 모습들이 좀 나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 되돌림 구간에서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붙어주면서 83,000원 선을
좀 돌파 시에는 전고점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뚫어줄 수 있으니까 83,000원 돌파 여부까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로브스타는 지금 로봇 테마로 움직이는 구간이다라기보다는 대기업 자동화 투자라든가 반도체나 배터리 고부가 공정 진입, 그리고 이제 시스템 유지 보수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까지 어떻게 보면 로봇을 잘 만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제조 공정이 필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주가가 조용할 때는 관심을 못 받다가 실적과 수주가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지니까 추세 전환을 시도 중인 가운데 완벽히 좀 돌아설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기준 로봇스타였습니다. 로봇 공정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로봇스타입니다. 주가 83,000원 선만 넘으면 전고점 10만 원도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 주신 만큼 우선은 83,000원 선 넘는 것부터 확인해 보시죠.